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장이 한번 보니까 뭐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예사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현재 코스피 보니까 좀 빠지고 있어요. 한 0.3%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0.29%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빠지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그래 좀 어제와만큼 이렇게 올라가 줬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고, 오늘은 또 개인들이 삽니다. 764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고 있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찔끔 오르고 있고 100원, SDI도 한 1000원 정도 오르고 있네요. 네이버가 한 200원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빠지네요. 삼성도 0.28%, LG엔솔 3%, LG엔솔 많이 빠져요. 삼바가 1.2, 우선지 0.1, LG화학 1.5, 현대차 1.6, 기아 0.4, 포스코퓨처 1.7, 카카오 0.7, 현대모비스 1.7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0.28% 빠지고 있네요. 876을 가리키고 있고 개인들이 2,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600억, 기관이 67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3.2%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1%, 셀트리온헬스케어 1.9, LNF 1, HLB 1.6, 퍼라비스 0.9 빠지고 있는데 JYP가 0.6%로네요. 포스코 DX 6.6%, SM 5.3% 오르고 있습니다. 야, 보니까 SM 포스코 DX가 좀 달리고 있네요.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또 오늘 새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세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하고 S&P 500도 0.5% 이상 레벨을 높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317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4,261.41을 기록했고 S&P 500도 29.73포인트 올라서 4,439를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은 75.2포인트 상승해서 13,760.7에 거래 마쳤고요. 시장에서는 내일 발표 예정인 6월 CP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전해지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전월 4%대였던 CPI가 3%대 초반으로 들어올 거라는 추측입니다.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의 그 PPI도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하게 하네요. 월가의 CPI 예상치는 3.1% 수준이라고 하네요. 시장 관계자들은 7월 25일, 26일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기본값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는 9월 금리 결정이라고 하네요. 9월의 인상 여부는 아직까지 지수에 반영되지 않은 분위기인데 지난주 고용지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9월에도 올릴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지수를 하락시켰습니다. 하지만 CPI가 3%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연방준비제도의 9월 인상까지는 결정하지 않을 거다 그런 기대가 나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자산운용에서는 수요일 CPI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가 지속됐고 문제는 급여 폭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임금 성장률이 4%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 정책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형 금융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몰려 있는데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 등이 합감에 나와요. 여기에 뭐 펩시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헬스 등 다우지수 30개 종목의 그 빅건들이 금요일 보고에 동참을 합니다. RBC 캐피탈은 올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에 대형 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히려 상향을 했습니다. 승자들의 잔치가 벌어질 거란 건데 지금 RBC는 금융 외에 의료하고 에너지 주식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근거입니다. 그 RBC 캐피털 그 주식 전략 그 책임자가 금융권에 대한 낙관은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할 때는 금융권의 주가 하락이 지연되고
반대로 ISM 이상이 증가할 때는 상승할 때는 금융중 주가가 그를 능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금융 섹터가 포트폴리오에서 순환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를 하고 있고 24년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모이면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네요. 이날 그 미국 연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에 놓였던 장애물을 철거하는 판결을 났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합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했던 독과점 영역에 대한 판단을 무력한 것 같아요. 제클린 스커콜리 연방 법원 판사다 행정부의 그 연방 그 통상위원회 그 내린 합병 금지 처분에 대해서 게임 시장에 대한 경쟁 피해가 없다고 판결을 했고, FTC는 이 거대한 합병으로 인해서 콘솔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규제를 내렸지만은 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이 빅딜은 사실상 MS의 엑스박스 비디오 게임 사업을 콜 오브 듀티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와 같은 인기 프랜차이즈 퍼블리셔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두 회사의 합병에 미국에서의 장애물은 더 이상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FTC는 지난 8월 두 회사가 메가딜을 완료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기업 결합은 힘을 얻게 됐고, 영국에서의 판단만 내려지면 거래 합병을 성공을 향해서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MS 주가는 1% 미만 약세, 액티비전 주가는 11% 가까이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미지나 비디오 그 음악 제공업체죠. 셔터스톡은 이달 9% 정도 급등을 했고, 이들이 챗 GPT 제작사인 오픈 AI와의 6년 파트너십 확정을 발표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몰린 것 같아요. 투자가 몰렸어요. 증시에서도 이른바 AI 파티에 집중적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 부대 사업을 제공하는 관계사로도 훈풍이 계속 불고 있더라. 그리고 소비자 생활용품 업체죠. 뉴 웰브랜드 주가도 한 11%도 급등을 했네요. 일단 미국 증시는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200원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빠지고 있고, 외인들은 들어오는데 기관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59,200원, 한 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합해서 현재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다. 27,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그렇게 썩 재미있는 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좀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장이 오른다 해가지고 또 계속 오르지도 않더라고. 이상하게. 지금 오늘은 약간 좀 빠지거나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많이 빠지면은 주워 담고 뭐 적당히 빠지거나 횡보하면은 그냥 한 템포 쉬면서 관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